모두들 추석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다들 알차게 시간 보내고 오셨나요? 슌망 추석 숏으로 들어가셨구나. 제가 아마 요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롱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기억하시죠? 여기 단기롱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은 사실 몰랐죠. 근데 이렇게 오를 줄 몰랐는데 여기서는 롱 나올만 하네요 말씀드린 곳에서 19%가 오를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이 매물대에서 막혀줄 줄 알았는데 야, 이거를 휩소로 주고 갈 줄은 몰랐네요. 디센딩 흐름에서 아래로 빼고 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주신 분들, 아무튼 간에 수익 보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꽤나 많이 오르긴 했네요. 아무래도 4% 선에서 먹고 빠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여기서 4% 정도 올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다들 뭐 숏을 잡으셨겠죠. 여기 매물대가 또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뚫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대응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쵸? 근데 제가 종종 청산맵을 올려드리는 걸 참고하시면 좋은 게, 그렇게 많은 청산맵의 숏 물량은 살려두는 경우가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쭉 올려서 제가 혹시 청산맵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렸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올려드렸었죠. 횡보 후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텔레그램에 9월 8일 올려드렸습니다. 9월 8일 이 날짜 보이시죠? 9월 8일에 횡보 후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고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구간이다. 그 다음 이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이 지금 너무 많다. 이거는 청산빔이 나올 수 있다 등등등 뭐 계속 여러가지 이유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20K 숏 물량 너무 많다. 숏 물량 너무 많다 이거. 그 다음엔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 거죠. 뭐 차트적으로도 분석하는 건 좋지만 거시경제나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은 뭐랄까 이렇게 더 확실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차트 분석이 확실한 건 없으니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계속 참고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원유도 이거 그 월봉이거든요. 월봉도 제가 단순하게 선 두 개만 그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원유도 떨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분석도 있었고, 저점,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일 때 고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아무래도 매수 포지션을 취할 때가 많더라. 이때도 코로나 빔 때도 고래들이 활동을 하면 올라가더라. 이때도 고래들이 활동하면 올라가더라. 자, 저점에서도 고래가 활동하면 올라가더라. 이 저점 때도 고래가 활동하면 올라가더라. 이때 똑같았죠. 최근의 저점도 고래가 또 활동을 했네. 계속 반복된다는 어떤 데이터가 일단 기반으로 잡혀 있는데 뭐 아무래도 롱이 좀 더 유리했겠죠. 계속 반복이 됐으니까, 과거에도 반복이 됐으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데이터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 반복된 건 그 반복이 되었었던 이유와 뭐라고 해야 될까, 근거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가지 제가 다른 데서 포워딩도 해옵니다. 매크로 전략 키키, 이분은 매크로 경제 쪽으로는 1티어이신 분이라서 이분 텔레그램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거시적인 경제를 쫙 풀어주신 다음에 당분간은 숏 사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럽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돌아가겠죠. 오늘 턱계좌 들어오셨나요? 턱계좌님 안 들어오신 듯 합니다. 자꾸 이렇게 턱을 베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무튼 간에 오늘 시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여기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리저리 기사들 좀 짜집기도 하고 제 사견도 넣어서 시황을 써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시황 간단한 정리. 오른 걸 염두하고 이쯤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더 오르더라고요. 사실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이쯤에서 떨어지겠지. 근데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좀 단순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토캐스틱 RSI로 봅시다. 뭐 스토캐스틱 RSI가 고점이니까 떨어지겠지. 이게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이 RSI도 보시면은 이게 이런 RSI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수치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보시면 고점 딱 고점 신호 나왔는데 무시하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 얘도 이 스토캐스틱 RSI는 100이 최대치거든요. 100. 보통 사람들은 4시간 봉도 꽤 큰 프레임인데 이 100에서 딱 걸렸으면 떨어지겠지. 근데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상승하는 게 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때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 이 상승 때 요거 나왔을 때 이때 과매수를 계속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보조지표를 완전 찢는 경우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소리냐면 보조지표 고점에 애매하게 닿는 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좀 있는데 아예 보조지표를 막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세가 너무 강할 때 이렇게 아예 보조지표가 고점을 달성하고 이렇게 계속 찍어줄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이나 뭐 MFI나 이평선의 이격도나 이런 게 너무 강할 때는 오히려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되게 강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붕 띄워져 있을 때는 잡는 게 되게 애매하죠. 일단 제가 선호하는 매매는 변곡점에서 들어가는 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잡을 기준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렴을 또 해주고 있죠. 수렴을 해준다는 건 한파동이 또 더 남았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관망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3탑으로 빠질지 아니면 시메티컬 나오고 한 번 더 쏠지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지 않는 이상 저는 관망 자리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이 자리는. 그래서 매매는 이 부분에선 조금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들어가더라도 상승세가 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매물대 자리 오면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약반등 쑥 나오고 빠질 수 있으니까. 이 1시간 봉으로 다 보면 되게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우상향으로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쭈쭈쭈쭈쭈쭉 힘겹게 그 다음 팡 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매물을 소화해서 그럽니다. 1시간 봉으로 다시 볼게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여기 있죠. 여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를 해준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단가 근처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1차 매물대 영역이 형성이 또 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내려왔을 때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정도로 일단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도 약간 요렇게 났겠죠. 한번 내려왔을 때 그 다음 이 매물대 지지까지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4시간 봉으로 이 추이를 좀 살펴볼게요. 사실 이 올린 물량이 빠졌다고 보기는 전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요렇게 올린 물량이 고점에서 빠졌다고 보기에는 볼륨 차이가 아직은 이 고점 횡보가 따라잡지 못했어요. 이 올린 만큼의 볼륨을. 그래서 한 번 더 올리거나 길게 횡보를 해주면서 분배 과정을 거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MA 크로스를 키고 200일, 121로 봅시다. 일봉으로 보자면 사실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고 이격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만했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한길님 오늘 CPI 예상치 저는 하회나 부합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하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뭐 예상치 상회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큰 뭐라고 해야 될까 돈을 만지는 곳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건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서 올려드렸잖아요. 아직은 역배열 과정에 있다는 건 이동평균선이 이게 뭐 10일, 20일, 60일, 120일 선이거든요. 차례대로 주봉이라서 되게 짧아 보일 거예요. 횡보기간이. 근데 되게 길거든요. 이 횡보기간이 되게 길어요. 몇백일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에 하락장 때보다 횡보기간이 너무 짧다. 이평선들을 쭉 정배열로 돌리기 위해선 캔들이 횡보를 더 해주면서 이평들을 다시
롤링 과정을 한번 거쳐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락을 한 번 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뭐 주식단태님 아시죠? 그분도 얘기하시잖아요. 역배열에 놓여져 있는 종목 잡지 말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역배열에 놓여져 있는 종목은 잡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긴 하는 거죠. 약간 이런 그림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봉에서 쌍바닥이 나와줬잖아요.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미쳤어요. 거래량이 미쳐버렸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강하다는 거죠, 힘이.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약간 요런 느낌? 다시 해볼게요. 너무 못 그렸다.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저는 한번 CPI 하회 나오면서 단기 불장 나와줬다가 여기 매물대 라인에 막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방으로 확 쏟아주고 그 다음에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확 올라가는 약간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상승세가 과연 쭉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그런 거죠. 행보기간이 너무 짧다. 이때에 비해서. 그게 한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CPI가 하회로 나오면 단기 반등 볼 수 있겠죠? 저는 CPI가 하회로 나오면 일단 알트들이 좀 달려주지 않을까? 미니 불장 정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라를 샀습니다. 보라를 한 100만원 정도 샀어요. 일단 하락장 때는 저는 현물을 하긴 하는데 5% 정도만 먹거든요. 많이 먹어봤자 10%? 수익을 크게 안 봅니다. 일단은 이 장 자체가 시세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먹습니다. 짧게. 그리고 하락장 때 참고하면 좋을 매매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락장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사실은 되게 간단하다. 뭐가 간단하냐면 저는 하락장 때는 4시간봉 RSI, 1봉 RSI만 봅니다. 거의 지지저항에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큰 패닉셀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로그 차트 끌게요. 제가 선은 안 그을 건데 여기가 맥점이거든요. 이 보라의 맥점, 주봉의 맥점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 근거만 합쳐져도 사실 꽤 나와요. 상승폭이 보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90%가 나와요. 현물로 90%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죠. 뭐 4시간 봉을 딱 켰어요. RSI 뭐 저점 때만 이렇게 10% 들어가서 팔고 또 내려오잖아요. 10% 들어가서 또 팔아요. 그 다음 또 과매도 놓으면 또 10% 먹고 팔고. 전 약간 이렇게 합니다. 크게 노리지 않고 짧게 먹고 빠지고 그렇다고 풀시드를 넣지도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한 번 매매할 때 20만원 먹었으면 잘했네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난 이걸 100%를 먹어버리겠어 이렇게는 안 해요. 기준을 세운다는 거죠. 나만의. 사실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석을 막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보조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매매 잘하는 사람이에요. 멘탈이 준비가 된 사람은. 제 말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을런지 모르겠지만 뭐 일본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 RSI의 이 과매도 기준으로 이 종목을 보자면 되게 안 와요. 이 기회가 매매 기회가 1년에 몇 번 있을까? 자, 1년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 상승장 때는 이렇게 가고 몇 프로 나온 거야? 4,000% 거의 4,000% 올라갔네요. 하락장 때도 꽤 많이 나오죠. 수익률이 단기 반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기다릴 줄만 아시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점에서 그냥 저점 딱 도달하잖아요. 저점을 이게 RSI가 여기서 레버리지 10배 태워요. 그 다음 뭐 10%를 해. 이게 10% 올랐으면 100% 먹는 거잖아요. 그거 먹고 빼고 손절은 바로 아래 잡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순하게 되게. 근데 그 사람들은 장점이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나 마음이 급해서 막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막 사고 싶다 이러고 그냥 막 올라가는 데서 들어가고 뭐 먹을 수는 있죠. 물론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건데 저는 약간 변곡점 매매를 좋아해서 보조지표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일단 하락장이라는 전제를 뒀으면 상승세가 그 하락세보다는 약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시간봉 RSI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매도는 1시간봉 고점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RSI 4시간봉 저점이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치면 1시간봉 고점까지 기다리는 거죠. 한 번은 오거든요. 이게 여기서 딱 샀어요.
저점을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죠, 당연히. 이렇게만 팔아도 9%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9%면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이런 매매 방법도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각자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셔라. 뭐 요 정도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거 왜 들어갔냐면 단순하게 들어간 거예요. 되게 저점은 내려갔는데 RSI는 다이버가 떴길래 주봉으로 맥점이 아직 깨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이 맥점이 아직 훼손이 안 됐어요. 훼손. 이거는 비트랑 연동되면 좀 갈 수 있겠다. 일봉으로도 일정 부분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저점은 한 차례 여기에 비해서 살짝 띄워준 느낌. 단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하고 그래도 소액만 해요. 100만원 5%만 먹어도 만족합니다. 아씨 5만원이나 먹었다 이렇게. 그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원 들어가서 3% 먹으면은 3만원이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매매해서 매매를 이어가도 3, 4, 12, 12만원인데 한 달에 12만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데이터도 올려드리는 거 그냥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SI가 이렇게 하락세기형으로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은 횡보 후 올라가더라. 지금도 똑같더라. 프랙탈로 봤을 땐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 라는 내용인데, 일단 저의 관점 자체가 저는 더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관점이 있으면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횡보를 나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락장이나 상승장 때 참고하는 지표인데 되게 좋아요. 이게 저점 잡기가. 근데 잘 보면 이 종합적인 데이터가 저점 표시가 나왔을 땐 가격도 저점이더라. 근데 지금도 똑같다. 과연 역사가 반복될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 지표는 유료인가요? 이 지표는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제가 소통을 좀 하다가 좀 삘이 올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다 알려드리면 나중에는 뭘 알려드려야 될지 천천히 하나씩 공개할게요. 처음부터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형광 파랑색은 장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는 항상 저점에 모은다. 지금도 장기 보유자는 모은다. 단기는 판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단기는 저점에 다 팔아요. 비트코인 올라간다 하고 달려준 사람은 다 팔아요. 이때. 그 다음에 이 현명한 투자자들은 모아요. 이때부터 모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이 돼요. 현명한 투자자들은 저점 때마다 삽니다. 저점 때마다. 근데 잘 보시면 단기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마다 손절 똑같아요. 지금도 단기 투자자들은 손절 쫙 하고 장기는 또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라. 이 과거 역사가 또 반복될 확률은 언제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롱쟁이 많이 쌓였나요? 롱쟁이 좀 쌓이지 않았을까요? 한번 봅시다. 기다려보세요. 일단 제가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받아보고 있는 데가 있어서, 여기가 업데이트가 빠르진 않거든요. 1시간에 한 번씩 올려주나? 지금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네. 좋은 채널들 좀 추천을 드릴까? 잘하는 채널들. 일단 여기는 꼭 들어가세요. 매크로 전략 키키 여기 잘합니다. 청산맵 여기 올려주는 데인데 봅시다. 9월 12일이 마지막이네요. 9월 12일. 그러면 좀 의미가 없겠죠. 하루가 지나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만한 채널이 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아직은 안 보여서. 무튼간에 비트는 단기 반등이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너무 좋네. 지금 봤는데 이거 양봉 거래량이 너무 좋은데요. 더 큰 저점 욕심내다가 18K 후반 매수 기회를 놓쳤네요. 이번 반등을 통해 한길리 말수처럼 현명한 매매법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현명한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별거 없는 매매법이라. 저보다 더 좋은 매매법을 가진 사람이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똑똑한 사람은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방송하면서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막 어려운 말 써가면서. 매매법도 그렇고. 근데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법 또한 일러드릴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섞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최대한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내려올 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이것도 매매 팁인데, 어떤 얘기냐면 올라갈 자리에서 안 올라간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죠. 올라갈 자리에서 안 올라가.
올라갈 자리에서 안 올라가, 내려올 자리에서 안 내려와, 내려올 자리에서 안 내려와.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애가 너무 센 거야. 힘이. 내려올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 거, 그리고 올라갈 자리에서 안 올라가는 거. 이거는 매매를 되게 자주 하시다 보면은 느낌이 딱 와요. 이거 내려갈 자리인데 왜 안 내려가지? 이런 느낌 오거든요. 그때 좀 섬찟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려갈 자리인데 왜 안 내려가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반대로 올라갈 자리에서 안 올라가는 것도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저 그리고 소통방을 개설을 했는데 제가 뭐 알려드릴 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저거를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메시지를 치면서 돈복사 오피셜 방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소통방에서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23K 구간 뚫으면 25K까지 봐도 될까요? 일단은 강한 저항대 부분은 아무래도 바로 위에 있는 여기 매물 구간일 텐데 뭐 요 정도로 찝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급락 나왔던 음봉의 시작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22.7 정도 뚫어주면 다음 저항으로 봐야 될 게 23.6 정도? 제가 참고로 그리고 여기 안 보고 그냥 그은 거거든요. 이 매물대 현황만 확인하고. 저는 지지저항을 진짜 많이 그어요. 매매할 때 잘 때려 맞춥니다. 너무 많이 그어서 그런지 잘 때려 맞추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는 걸 안 보고 그은 건데도 맞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뚫리면 뭐 여기 보셔야 되지 않을까. 23.6 정도? 잘 안 내려가서 쇼포지션 뺐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였으면 사실 뭐 못 탔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뭐 어려운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간은 이렇게 수렴 나오는 자리가 진짜 어렵죠. 피보나치는 전혀 사용 안 하시나요? 피보나치는 제가 확신이 없을 때 좀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강력한 저항 구간이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를 딱 그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야. 이 부분에서 내가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되돌림으로 0.618 구간과 겹치는지 정도 체크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근거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피보나치는. 근데 잘 안 쓰긴 해요. 솔직히.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잘 안 써요. 피보나치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저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하고. 오늘 CPI 예측치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을 듯. 만약에 CPI 하회로 나오면 좀 재미 좀 있겠죠. 올라가는 게 쭉쭉쭉 잘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웨트코인 하시는 분, 스웨트코인 이거 뭐 상장했다 그러던데, 스웨트코인 뭔지 아세요? 혹시? 걸으면 돈 주는 거 있거든요. 그게 오늘 뭐 어디 상장한다고 하더라고. 혹시 모으신 분들 계시면은 저기 지갑 연결하시고 판매하셔라. 이거 껑껑이 님이 올려주신 건데, 껑껑이의 메모장님이 이 스웨코인 뭐 아무튼 상장해야 선물인가 뭔가 상장하거든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있으시면은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 주세요. 이더리움 같은 다른 코인 차트 분석 안 하시나요? 저는 비트만 해요. 거의 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알트는 단순하게 봐요. 알트까지 막 일일이 다 분석은 안 하고 비트를 70% 하고 알트를 30% 하고. 흔들린 코인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선물 매매할 차트를 고를 때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선물 매매할 차트 고를 때 무거운 거 위주로 하죠. 무거운 거 위주로. 거의 비트밖에 안 합니다. 선물은. 알트는 잘 안 쳐다봐요. 오늘도 거시경제 강의 분량 있으신가요? 늦어 죄송합니다. 거시경제는 제가 올려드린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시황 간단 정리라고 올려드렸는데 제가 작성을 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황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차트 고르는지 궁금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시면 스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스윙이면 기준을 일주일로 잡아야겠죠. 뭐 스윙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셨을 땐 일단 시간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체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일단 제가 알트코인이나 비트나 아무튼 진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일단은 현재가 과매수 구간인지 과매도 구간인지 체크하는 거.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물이든 선물이든 진입하기 매력적인지 체크부터 하는 거, 그거를 첫 번째로 합니다. 저는 딱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를 매매를 한다고 쳐요. 그럼 주봉부터 봐요. 저는 주봉을 봐요. 얘가 횡보를 더 해야 되는 애인가, 아니면 충분히 매집이 끝났나 체크를 해요. 그 다음 맥점을 찾습니다. 주봉에서. 그 다음 일봉에서 맥점을 또 찾아요. 그 다음 4시간봉에서 맥점을 또 찾고 지지저항선을 다 걸러요. 하나하나씩 진짜 맥점이 뭔지 걸릅니다. 쭉쭉 거르고, 그 다음에 이평선 켜서
쭉 봐요. 이 롤링이 끝났는지, 상방으로 가기 위한 수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지 보고 매물대 체크하고 그 다음 진입을 합니다. 지지저항선에 걸어놔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딱딱 그었어요. 그럼 10%, 10%, 10% 이렇게 걸어놔요. 맥점이라는 게 변곡점을 말하는 건가요? 네, 변곡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차트를 잘 몰라서 거시적 관점을 위주로 보는데 비트 저점이 아직 남았다면 이 같은 시점을 관망하며 저점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일단 19K 언더로 오면은 조금씩 사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지금 가격대도 한 5% 정도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비트 현물로. 여기 온체인 데이터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그 종합 분석.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거든요, 지금이. 근데 저점을 완벽하게 잡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카피 트레이딩 안 하시나요? 안 합니다. 이더리움도 알트라 보시는 건가요? 알트라는 정의 자체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말하는 거라 뭐 사전적 정의는 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더 15일 지분 증명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거 말씀하시는구나. 머지 99점 몇 프로 완성됐다고 하던데 되지 않을까요? 끝났습니다. 내일 또 올 거예요, 여러분들 라이브 하러.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는 여기 라이브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기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거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이거 봐봐, 어? 이거 떨어질 때 안 떨어지니까 또 저 반등 이거 하잖아요. 이거 무서운 차트예요, 무서운 차트. 이거 고점에서 쌍바닥 그리고 한 번 더 칠라고. 무서운 놈입니다, 무서운 놈. 소통방에서 재밌게 얘기하면서 뭐 대화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적인 하루가 됩시다. 오늘도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아무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